특검법 합의를 두고 내부 갈등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은 봉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반발하며 오늘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죽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살인 예비 음모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토론회도 열어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당은 원팀을 강조하며 갈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대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여야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3대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파기되면서 어제 특검법 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죠.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촉발된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합의를 하루 만에 파기했다고 거듭 비판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합작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과 관련한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종식을 위해 민주당이 뭉치는 것이 시대 정신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뜁시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국정농단을 3대 특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3대 특검과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지도부 간의 이견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을 공룡 조직으로 만들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촌극을 보여주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에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 지도부에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합의안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 파기는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도 돌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정청래 당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어 정부 조직법의 협의와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막말 논란을 일으킨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우리 근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원석 원내대표의 망언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내란과 절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한 망언은 우리 민주당에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습니다. 하루빨리 국민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당 지도부는 송 원내대표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사실상 내란 살인에 동조하는 역대급 망언을 내뱉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장 국민과 민주당에 사과하십시오. 또 송 원내대표가 사망 저주를 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장 출당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번 일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집단 의식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송원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임호선 수석 사무부총장은 일개 국회의원의 말실수 차원으로 받아들여져선 결코 안 된다며 정치적 결심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될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구금됐던 국민들의 귀국 소식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외 근무 한국 노동자 보호와 한미 비자 협의체 구축, 그리고 재외국민 안전보호 예산과 인력 확충 등 실질적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0일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토론회도 열어서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민생협의체는 가동하자고 촉구하고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은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국정파탄으로 규정하고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뿐 아니라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법부의 해체도 강행하면서 민주당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질서를 흔들고 헌정체제를 뒤엎는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헌법 제1조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100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귀국했지만 무능 외교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협력이 흔들리고 국익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권 외교 라인의 총체적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협상의 중요한 국면마다 그리고 지금 조지아주 사태 대통령이 꼭 있어야 될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열린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혹평을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추상적인 단어만 남발했고 정책의 실종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폭주를 일삼은 주요 실정 사례 40건을 사례집으로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합의 번복과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는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이른바 더센 3대 특검법 처리 이후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입법 협치를 이루긴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대여 투쟁 모드를 강화한 국민의힘의 중점 추진 법안들을 장정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기국회 직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 강행 의지를 다지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224건의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오는 25일로 본회의 처리 시점을 구체화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추석 귀환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방통위 폐지법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 대법관 증언법, 가짜정보 근절법 등 언론 사법 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중점 처리 대상으로 꼽은 개혁 법안들입니다.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AI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진흥법과 반도체 산업특별법, 아리백 산업단지 특별법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100대 주요 법안들을 선정했습니다. 기업 사냥꾼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상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등 경제 활성화 분야 법안과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 등입니다. 하지만 어제 3대 특검법 수정안 파기 이후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도구육의 국정운영 당장 그만두십시오. 또 정부의 확장 재정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며 재정 건전화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한민국을 빚더미로 올려놓는 재정 폭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돈 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서 재정 건전화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은 뒤 곧이어 3대 특검법 수정 합의안 파기로 관계가 냉각 국면에 접어든 여야.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치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든 상황을 맞았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주간 이슈픽 국회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살펴보기 전에 김동길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픽 바로 이제 보고 싶어서. 네,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인사 없이 가는 것 같아서. 사전에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네. 인사를 나눴던 걸로 네. 예, 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민생경제협의체. 네, 첫 번째 이슈픽을 좀 보기 전에 이번 한 주 국회 이제 뭐 다사다난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네. 이제 국회를 날씨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네. 날씨를 표현하면 이제 무척이나 변동이 심했던 그런 한 주였거든요. 네. 그림을 함께 보시면서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일기예보에 많이 나오는 기상도인데 국회 기상도.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월요일은 맑음, 또 햇빛이 쨍쨍했던 그런 날이네요. 다른 네. 날들보다 훨씬. 월요일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그 민생경제협의체 구성까지 나오면서 이날은 협치의 분위기가 이제 국회에 분위기를 이뤘던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화요일은 흐렸던 걸로 보니까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 또 수요일은 해하고 구름하고 뭐 동시에 있네요. 네, 일단은 오전에는 좀 흐렸고요. 왜냐하면 네. 이때는 이제 그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강한 어조들이 나와서 네. 흐렸다가 네. 오후에는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요. 그 3대 특검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이제 또 해가 반짝 뜨는 그런 형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협치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구나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였었는데 네. 목요일 보니까 저거 천둥 번개죠? 네, 번개도 있고요. 구름도 있고 네. 그 뒤에는 이제 눈.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 좀 다음 날 가면서 바로 반전이 됐어요, 오전부터. 네, 아침부터 이제 국회에 천둥 번개처럼 쳤는데 네. 합의안이 이제 파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이제 규탄대까지 열면서 그야말로 전국은 급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이 국회 기상도를 좀 눈에 담아두시고요. 오늘 키워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조금 전에 보셨지만 민생경제협의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8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악수를 하느냐도 이슈였었는데 이날 이 대통령의 중재로 양당 대표가 좀 활짝 웃으면서 손을 맞잡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정 대표가 지난달 2일 취임 일성으로 이제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무려 37일 만이기도 했는데요. 이어진 공개 회동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계속 유지가 됐고요. 오찬 이후에는 이 대통령이 이제 장 대표와 30분간 단독 회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동 후에는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장 대표가 제안을 했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수용을 하면서 성사가 됐다고 양당 대변인이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 때까지만 해도 뭐 마늘쑥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협치의 길로 좀 나아가지 않겠냐 전망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한 주간의 좀 기상도로 정치 이제 분위기 좀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픽 두 번째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내란 단절, 야당 탄압. 네. 9일과 1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리고 정청래 대표,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나섰는데요.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키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정기국회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제 각 교섭단체가 정기국회에 어떤 비전과 정책 또 다짐으로 임했는지 국민들한테 이제 알리는 자리인데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렇게 이제 나섰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정 대표는 국민주권 시대를 강조를 했고요. 또 검찰, 사법, 언론 이 3대 개혁의 완성, 또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을 시대 정신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정 대표 연설의 핵심은 내란 청산 필요성이었습니다. 이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 회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란 세력과 이제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또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런 발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에서는 고성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날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이제 혼용무도라는 사자성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또 이제 협치 파괴, 경제 안보 위기, 인사 실패, 사면 비판 등 이제 조목조목 총체적으로 이재명 정부 100일을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폭주 횡포로 규정을 했고요. 특검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국회의원과 또 당사, 원내 대표실 등까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비판을 하면서 내랑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계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운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죠. 권성동 가, 무슨 뜻일까요? 네, 어제 본회의에서 네. 통일교에서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네, 표결을 했는데 그중에 가, 어떤 뜻입니까? 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모두 다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성동 의원만 이제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투표용지에 찬성표를 의미하는 가를 적었습니다. 가 또는 부를 적게 돼 있는데 네. 이제 보통은 투표용지 반을 접어서 안 보이게 투표함에 넣는데요. 권 의원은 투표용지가 보이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알리는 것이죠. 나는 찬성한다.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권 의원은 그동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 오기도 했었고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또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는데요. 권 의원은 어제 그 체포 동의안은 이제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앞서 이제 권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서 특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 검사 20년 생활을 했고 정치는 16년을 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권 의원은요, 그 16일입니다. 오후 2시에 법원의 영장 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아, 날짜가 확정이 됐군요.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네. 16일 오후 2시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미국 구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결부된 외교 사안인데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인천 영도에서 고립자를 구하고 숨진 이재석 경장의 희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위원은 성명을 통해 고립자에게 자신의 부력조끼까지 내어주며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구조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순직 경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에도 살신성인으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해양경찰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강미정 전 대변인이 다시 돌아와 대변인으로 활동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올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당내 성비위 사건을 폭로한 뒤 탈당했고 그 여파로 혁신당 지도부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국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부통령 겸 연방 상원의장 등 미 연방 상하원 주요 인사에게 조지아주 사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냅니다. 우 의장은 서한에서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해 우리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적지 않다며 한국 기업들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태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적절한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비자 쿼터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더 센 3대 특검법입니다. 국회가 어제 수사기관과 인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여당의 합의 번복으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개정안 합의 번복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급박했던 국회 상황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합당한 벌을 받게 하여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필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협치를 안 하고 다 깨부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연장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이 특검법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우리는 리더십이 돋보였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치 내지는 뭔가 특히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여러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또 당원들은
내란 세력과 타협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 본회의에 통과된 결과물이 중요한 거니까. 일각에서 불거진 지도부 갈등설 등 여론을 의식한 탓일까요? 정청래 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대표의 부덕에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처리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의 내용은 어떨까요? 크게는 수사기관과 범위, 수사 인력이 모두 늘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수사기간은 기존에는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특검 자체적으로 30일씩 2회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해서 최대 90일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의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파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에서 특검을 앞세운 야당 말살의 실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알리고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협조가 필요한 정부 조직 개편안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 복원 첫 발을 떼며 기대가 모아졌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영수회담 사흘 만에 전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번 한 주는요. 날씨보다도 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의 전국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오늘 주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짚어볼 내용은요. 자, 어제 상황인데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파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그 더 센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오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볼까 합니다. 박경미 대변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더 센 특검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요체는 핵심은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16개의 혐의가 적시되어 있죠. 그렇지만 수사를 하다 보니 매관매직 의혹이 드러났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문제나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인 박성근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이제 임명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나토 3종 세트를 건넨 정황 이런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덮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새롭게 추가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기간도 좀 더 필요하고 수사 인력도 보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한 그런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표결에 불참하고 오늘은 이렇게 대규모 규탄 대회를 통해서 장외 투쟁을 벌이고 하는데요. 국회 일정도 앞으로 좀 보이콧한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니까 충분히 활용하시고 국회 일정에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좀 해달라라는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원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는데 하지 않고 규탄대회로 이렇게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제 참석하고 왔는데요. 네. 더 센 특검법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가치 중립적인 것 같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더 독한 악법이죠. 특검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저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과 이틀 전에 여야 대표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법안이 좀 내줘라.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집권 100일 동안에 딱 두 번째 협치 사례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게 딱 두 번이에요. 한 번은 1차 상법 개정 때였는데 그때는 저희 당이 양보해서 그게 딱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이제 합의가 된 건데, 사실 뭐 특별히 더 내준 것도 아닙니다, 여당이. 이게 정부조직법이 저는 오히려 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가는 거예요. 원전, 탈원전 하겠다라는 얘기고, 원전에 대한 권한을 환경부로 넘기면서, 그다음에 예산권은 사실상 대통령실이 가져가면서 또 빚더미로 국가 빚을 2배로 늘렸던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가겠다는 게 이번 정부 조직법인데, 그걸 양보하면서 특검법 개정안을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오히려 더 남는 장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4시간 만에 파기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의 생각으로 협상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대통령실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다 알렸고, 3대 특검 쪽에서도 그 기한 연장 안 해줘도 된다. 그 전에 다 끝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측에게도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합의한 내용을. 이건 제가 어디서 주워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기자분들이 다 취재해서 보도한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냥 갑자기 뒤집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49대 41의 득표였는데 41%의 국민들의 민의, 마음은 뭐 어디에도 이제 간 곳이 없고 49%, 그중에서도 아주 강성이라고 하는 이른바 개딸, 도대체 이 개딸의 정체와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뜻대로 그냥 국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끌려간다면 이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법치 국가도 아닌 거죠. 네. 이 다음 질문으로 좀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었습니다. 그 전날에 그 정청래 대표가 뭐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직함도 빼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뭐 의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자, 어찌 됐든 오늘 그 지도부 회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에 작은 이 차이가 상대 당과의 차이보다는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김 원내대표는 이에 또 침묵을 했다고 하고 이 분위기를 조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의 투톱,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제 성향도 좀 다르고 약간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면서 다소간의 불협화음이 있기는 했는데 그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증폭되어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이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이제 합의안이 나온 후에 당원들, 지지자들이 이제 좀 많이 반발을 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때 이제 딱 나온 것이 내란 특검법 개정안이 기한을 연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처럼 이 개정안의 핵심이 그 수사기간 연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당원들의 비판이 쏟아진 건데 사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은 수사기한을 30일 늘리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15일 차이로 귀결이 되는 게요. 특검 준비 기간을 워낙 20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5일밖에는 쓰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남아있던 15일을 특검법으로 개정을 통해서 수사기한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15일은 더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15일의 연장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15일이냐 30일이냐의 차이였고 그런 것이 조금 알려졌으면은 좀 지지자들의 반발이 덜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부조직법과 그리고 내란의 실체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맞바꿀 수는 없다.
없다.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늦어지면 뭐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하더라도 6개월이면 되니까는요. 그러면 다소 불편할 뿐이지 이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어요. 하지만 또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또 부담으로 작용을 했겠죠.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 소속 법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사안 내란 특검법의 내용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졌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당의 투톱이 좀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야당에서 보던 시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 어떻게 감지하고 있습니까? 그 지금 투톱이 맞습니까? 투톱? 시중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3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충정로 대통령이 또 있다는 거예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의도 대통령, 용산 대통령. 심지어는 대통령은 충정로에 있고 여의도 용산은 총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도대체 누가 국론을 끌고 가는 것이냐 정말 헷갈릴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대통령의 태도도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것을 대통령실과 조율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재량으로 그걸 타결시켰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도 다 알렸다라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몰랐었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데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개딸이고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사람이 이제 그 김어준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미 전교조 눈치 보니까 만취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여중생 뺨 때리고 이랬던 사람이 결국 교육부 장관에 그대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노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이 민노총 노동부 장관 임명해서 노란봉투법 그리고 더 센 상법 개정안 이게 전 세계 선진국에서 어디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 다 입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노총 공화국, 전교조 공화국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충정로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 중심으로 보수 커뮤니티에서 그런 3명의 대통령 이야기를 유포하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이 1명이고 총리가 2명이라는 그런 좀 냉소적인 해석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컨트롤 타워고 그리고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투톱으로 이끌고 가는 거 맞습니다. 네, 투톱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위원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도 어제 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슈가 참 많은 한 주였는데요.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권 의원은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이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에 법원 영장심사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어제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각 당의 현장 분위기 또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실까요? 후준석 대변인. 네, 권성동 의원은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 따라서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요. 아까 규탄 대회에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어쨌건 이 사건의 그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체포동의안이 그 가결되는 그 과정은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됐을 때 그때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1차 때는 가결이 됐었는데 법원에서 이제 그 발부를 안 했었던 것이고 2차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그런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거 다시 이제 불체포 그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표단수까지 이제 다 했었고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박광원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가결된 거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찍어내가지고 공천까지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나중에 유튜브에 나와서는 그 당시에 우리 당에 그러니까 민주당에 검찰과 내통한 의원들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들과 비교했을 때 어쨌건 사법 절차에 내가 혐의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따져보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이제 가표를 던진 그런 권성동 의원의 그런 모습은 그때 이재명 대표와는 굉장히 대비되는 장면이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네, 어제 권성동 의원이 체포 동의안 투표지에다가 찬성을 표기하고 그걸 접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투표함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일단 비밀 투표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 다음 주에 할 텐데 구속영장은 발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그 빼박 증거들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왔던 일련의 그런 증거들이요.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인 통일교 재정국장이 1억 원 현금을 사진을 찍어놨고 또 그걸 전달을 한 후에는 후보님을 위해서 써달라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고 등등등 이게 한두 개의 증거 편린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잘 짜여 맞춰져서 이 정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다 뭐 핸드폰 교체도 하고 또 윤영호 본부장이 수사받고 나온 후에는 그 보좌진이 전화를 해서 회유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택배기사한테 전화가 잘못 가는 바람에 그 내용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고 또 최근에 밝혀진 거는 그 필리핀 토목 사업에 7천억짜리 사업에 있었는데 기재부가 이제 부실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그 EDCF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권성동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서 그런 차관을 필리핀에 지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결국 통일교의 이제 수건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대가성도 이제 입증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해서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어제 그 신상 발언을 할 때는 뭐 또 무고함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아마 그거는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 이게 좀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란 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또 하기도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결론이 나오면 좋을지는 호준석 대변인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맘대로 하는 것이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듣고 저는 굉장히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자의 그 발상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삼권 분립이에요. 사법부 일은 사법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입법부는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권이 분립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헌법 101조에는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헌법 104조에는 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식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사법부가 아닌 데서 추천을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궤변인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특별재판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민특위 때 특별재판부, 그다음에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이것은 모두가 헌법 부칙에다 그때 헌법을 바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헌의회 때는 헌법을 만든 거고. 그 특정한 그 사건을 지목해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부칙을 넣은 겁니다. 정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려면은 헌법을 바꿔야 돼요. 헌법을 바꿔서 부칙에다가 예컨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라는 그런 부칙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할 수 있다. 이게 위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인민재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인민재판은 재판부를 마음대로 정하고 대중들한테 다 공개하고 결론도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인민재판 때문에 6.25 전쟁 때 희생된 우리 국민이 몇 명이었느냐. 공식 집계, 그러니까 사람까지 특정된 것만 6만 명입니다.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때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1,000만 명 이상이 인민재판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민재판, 이런 독재,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네, 뭐 나치 인민재판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이게 뭐가 위헌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실제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호준석 대변인께서 굉장히 좀 강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가 인민재판을 하는 것이다. 재판부를 맘대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의 결과를 정해놓고 이제 무고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예단을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잘 밝히셨듯이 헌법 조항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을 하고 그리고 대법원이 이제 최종심이 된다. 그거를 따라서 이 헌법 조항에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도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하신 거고 저도 당연히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제 국민 주권,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죠. 그런 국민이 이제 직접 선출한 입법부. 그리고 그 사법부는 그런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어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것이 어떤 삼권,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간에 어떤 뭐 위계를 설정하신 것도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이기는 하지만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이제 입법부가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곡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비자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그 미국의 이민 당국에 구금이 됐었죠. 근데 오늘 오후에 입국을 했습니다. 좀 이 내용이 좀 놀랍기도 하면서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근데 귀국날에 미국 상무장관이 무역 협정을 언급하면서 합의한 대로 이걸 수용을 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 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왔는데. 자, 지금 우리 정부는 비자 제도 문제와 무역 협정을 좀 어떤 전략으로 풀어가면 좋을지 어떤 분 먼저 발언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결국 이제 이것이 이제 이재명 리스크, 그다음에 쉐쉐 발언 이런 것들 했던 거에 대한 비용을 저는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문재인 정부를 겪어봤고 그때 친북 친중 성향들을 봤고 그다음에 한국 국내에서는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그런 장면들을 다 봤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제 그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결국 그 리스크를 우리 국민과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한미 정상회담 때 가서 사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그 사인은 언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한미가 합의한 게 맞습니까? 합의가 서명이 안 됐으니까 지금 발효가 안 되고 상무장관이 그러면은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국민들을 그때 속인 거 아닙니까? 25에서 15%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라는 거였는데 그 발표 다음 날부터 당장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었던 그 펀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양측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미국은 일본과 합의했었던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국이 그걸 투자하는 거, 돈을 다 내는 것을 그것이 이제 합의된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한미가 합의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하거나 대출하는 것 그거라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합의가 안 됐었던 건데 국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속인 거죠. 그게 지금 와서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우리 차는 25% 관세를 내고 앞으로도 이제 수출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상황을 밝히지 않고 그리고 치러야 될 리스크와 그런 그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미봉식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 측에서 우리 석방된 국민들이 귀국하는 날에 또 이렇게 관세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해법이 좀 있을까요?
네,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면 합의는 없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불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을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3,025%에서 15%로 이제 낮추는 것과 그다음에 3,500불의 이제 투자금에 대한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을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의 경우는 이제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거나 혹은 기존의 비자, B1이나 이스타 비자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 그룹을 현재 구성을 하고 있고 그것이 빨리 이제 가동을 해서 그 비자 문제는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조지아 이민 당국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포 구금되었던 거 정말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이 신속하게 노력을 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별탈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귀국하게 된 것은 그 관계자들이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그 사태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쟁화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좀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때로는 불합리한 그런 조치들을 하기도 하는 분이잖아요. 그거는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대응을 해야지 이것을 국내 정쟁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만 말씀. 네네. 짧게 들어볼게요. 그 트럼프 정부가 예측 불가하다. 근데 사실 그 글로벌 모든 나라들하고 다 이미 협상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턴이 예측 가능한 거죠. 어떤 결과를 냈었고 어떻게 협상하는지 다 아는 거고 일본과의 협상 결과도 우리가 다 듣고 심지어는 협상 방법까지도 미리 코치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리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했다 했고 그 투자 펀드는 뭐라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저렇게 불법 이민 단속하고 하는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H-1B 비자 쿼터를 늘리든지 이런 문제가 미리 협의가 됐든지 시작이라도 됐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그냥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트럼프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에다가만 자꾸 핑계를 돌려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비자 문제 같은 거는 지난 정부에서 혹은 그 이전 정부에서라도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이제 탄생해서 거름마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여기까지만 들어볼까 하는데 뭔가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 것 같은데요. 거름마하는 정부 치고는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악법들을 통과시켰고요. 네. 우리 국정의 방향이 역주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런 대치 전국에서 벗어나서 여야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